정말 최근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인데 팀원이에서 애플페이 측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대한 코리아 남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성진 기자와 함께 애플페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팀 조성진입니다. 애플페이가 나온 지 거의 10년이 되는데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나온 지 이제 첫날 만에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인기가 엄청나게 대박인데 국내에서도.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보안성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단말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개인 고객의 고유식별 정보를 해외에 이전하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막고 있어요. EMV 결제 방식 때문에 되게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결제 정보가 해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당국에서 이걸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당국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달라고 했을 맞아요. 때 싫다 그러면은 뭐 해도 이거 방법이 뭐 할 없으니까. 수가 없어요. 되게 딜레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령 해석 때문에 좀 당국에서 심사가 딜레이가 됐었고요. 근데 그럼 이번에 통과한 거는 그에도 좀 해석이 좀 오케이가 된 건가요? 이제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그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을 해라. 좀 그런 게 사전에 좀 조건이었었고요. 또 애플페이를 오픈을 할 때 했던 얘기가 보안성 얘기를 엄청 얘기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보안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리는군요. 맞아요. 지금도 쓰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는 아이폰 앱 등입니다. 아, 이게 손목에도 조금 버전이 오래된 거긴 하지만 네. 썼을 때 좀 다른 페이랑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나요? 어때요? 이제 제가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은 그 신한페이 원래 신하는 걸 쓰고 있었어요. 아이폰으로는 삼성페이를 쓸 수가 없으니 요 우회해서.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삼성페이로 이제 우회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애플페이랑 정말 크게 다른 거는 사용자 인터랙션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절차가 단순해야 돼요. 결제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플페이는 여기 있는 버튼 두 번만 누르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많이 편하기는 하죠.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이미 옛날부터 됐으니까. 네.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신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게다가 이게 되게 오래된 폰이거든요. 10인데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쓰는데 항상 부러웠어요, 사실은. 애플 유저들이 얘를 벗기고 그냥 얘로만 가볍게 쓸 수 있어요. 가볍게 그냥 바로 그냥. 네. 확실히 그런 건 확실히 낫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 아직은 단말기가 좀 보급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이게 중소 상인들한테 좀 퍼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대중교통이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거는 정말 취근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인데 팀원이에서 지하철공사나 좀 같이 애플페이 측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실제로 하고 계시구나. 네, 물론 팀원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 정황들을 추측을 해봤을 때 사용자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은 거의 삼성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게 쓸 수 거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페이나 업체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좀 부정적인가요? 사실 군대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카드사들은 지금 진돗개 하나 발령해. 진돗개 하나 발령. 왜냐하면 하루 만에 100만 명이 가입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쇼크일 거예요. 아마 타 경쟁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였어?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게 애플페이를 쓰려면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애플페이 측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한 0.15% 정도인데 해외를 보면 그렇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아마 그럴 거거든요. 지금 그럼 현대카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카드에서는 우리가 애플페이 측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국내 카드사들은 여신법을 네.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을 금융당국과 국회로부터 계속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근데 애플페이는 수수료를 오히려 더 줘야 되죠. 카드사가. 그쵸. 예. 좀 그러면은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마진이 적은데 더 거기까지 줘야 돼?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100만 명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고객층은 있다. 예. 고객층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또 카드사 입장에서 인프라를 또 따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웃풋을 예.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각 카드사들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현대카드 독점인 거잖아요. 뭘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도 좀 내고 네. 하다 보니까 수익성 보장도 좀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리스크가 되게 거였어요. 제가 봤을 큰 때. 상황인 건데도 그럼 현대카드 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 카드사 중에 최초로 도입을 성공을 했다라는 그 브랜딩 자체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카드는 이미 성공했어요. 더 이상 뭐 얻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고민이 많아지겠다.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카드사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보안 때문만이 아니라 10년이 걸린 이유가 그럼요. 보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카드 쪽에는 좀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좀 페이가 오픈하면서 삼성 뭐 갤럭시 쓰던 분이 애플로 넘어갈 수 넘어갈 수 있냐. 또 좀 그런 것도 좀 사람들 관심 좀 많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을 처음부터 써왔던 사람들은 써요. 마찬가지로 삼성 것만 썼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제 저는 좀 그럴 것 많이 같긴 해요. 됐죠. 예. 굳이 이거를 나는 잘 쓰고 있는데 요 애플페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바꿀까? 라고 하면 조금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보다 어린 세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분들은 애플을 쓰는 유저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렇죠. 선호도가 높죠. 예.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그 층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지출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격차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있을 거예요. 파급 효과가. 네.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와이파이가 활성화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 좀 장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페이가 들어오면서 좀 사용자 입장에서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NFC 시장의 활성화. NFC가 그 기존에 있는 마그네틱 전송 기술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뭐 금융 당국에서도 이거는 애플페이를 처음에 승인을 해줄 때 얘기한 부분이긴 해요. NFC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NFC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반독점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 이슈만 해결이 된다면 네. 이게 다 무슨 작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NFC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얘를 2번 눌렀을 때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고 꼭 애플페이가 아니더라도 삼성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좀 이제 여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기사를 정말 많이 썼는데 댓글을 달 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국내 카드사들은 왜 혁신이 없냐, 애플페이처럼 왜 못하냐, 삼성페이는 애플페이처럼 왜 못하냐, 막 그런 이야기. 그건 카카오페이 나올 때도 같은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 상태가 자체가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근래에는 이제 규제 혁신 뭐 샌드박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풀어주는 모습이긴 한데 제 생각엔 그 속도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만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나 속도가 좀 이렇게 해외에 비해서는 더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절충을 하면서 금융사들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좀 토대가 마련됐으면은 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성진 기자와 애플페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